네, 사랑의 수정과 발생 다시 그림을 통해서 한 번만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난소에서 이제 생소하죠. 여포라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여포라는 주머니에서 난자가 성숙을 해가지고 여포가 터지면서 이제 난자가 배란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배란일 또는 배란 날짜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적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월경 시작일로부터 며칠째라고요? 네, 14일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에서 배란 주기라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배란이 일어난 주기, 반복되는 주기 또는 수정이 일어나지 않아서 즉 임신이 되지 않아서 월경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월경 주기 물으면 이들은 마지막 월경 시작일로부터 며칠째라고요? 그렇죠. 28일째라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출산이 일어나려면 이것도 필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말로 표현할게요. 출산이 일어날 때 수정되기 전이다. 수정되기 전이라는 거는 마지막 월경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수정이 일어나기 전이면 며칠이라 그랬냐면 그렇죠. 280일 후에 출산이 일어난다고 그랬고 수정된 후다 이러면은 며칠 만에 그렇죠. 266일 만에 출산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란 어디로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수란관 앞부분인 나팔관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정은 수란관 상단부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 즉 난할이라는 과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뭐 이세포기 해가지고 포배기 요런 시기를 우리가 다 뭐라고 하냐면 난할이라고 부르고 난할은 뭐가 난할이냐면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림을 보시면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만 일어나죠. 수정란 안에서 분열만 일어나기 때문에 선생님이 난할이 진행되면 세포수 우리가 나중에 교과서에서 할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수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세포 크기는 생장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세포 크기는 오히려 어떻다? 감소한다. 하지만 전체 크기, 전체 세포질의 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 크기, 수정란의 크기는 변함이 없죠. 근데 선생님이 변하지 않는 게 하나 더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다 써볼까요? 여기다 아래다 쓰면 보이실까요? 염색체 수도 그렇죠. 2N에서 계속 2N으로 어떻다? 일정하다. 요거 아마 물어본 학교가 있을 거예요. 서술형으로도 물어본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할을 보시면 2세포기 때 이렇게 둘로 나뉘죠. 이때 무조건 나뉘는 게 아니라 이 난할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로로 나뉘었다가 또 세로로 나뉘었다가 8세포기 때 가로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세로 가로로 나뉘는데 2세포기 때 만약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이 수정란이 둘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게 일란성 쌍생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다음에 요거 순서 외워두세요. 상실배, 상실기라고 부르거든요. 상자가 뽕나무 상자 열매 실자. 뽕나무 열매가 수많은 세포가 매달린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상실기. 그 다음에 자궁의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또는 뭐 7에서 8일 정도 걸리는데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아 포배기라고 불러요. 즉 포배 상태로 착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한 적은 없었는데 포배 다음에 낭배기라는 시기가 있어요. 이 낭배기라는 시기를 거치면 뭐가 형성이 되냐면 아래 그림처럼 이제 기관이 형성되고 이제 완전한 뭐가 되냐면 개체가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수정란이 완전한 개체가 되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발생이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요. 발생이라는 개념을 서술하는 학교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수정란이 뭐가 되는 과정이다? 그렇죠. 완전한 개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부르고 발생 과정 중에 수정란의 체세포 분열인 난할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난할을 거치면은 계속해서 생장기 없이 쪼개지니까 개수는 많아지고 크기는 작아지지만 전체 크기하고 염색체 수는 일정하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급하게 강의를 찍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아마 설명이 좀
부족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다 개별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를 보시면 아래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우리가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중추신경계죠. 그래서 발달의 시작은 중추신경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시작이 빠르기는 하지만 완성은 가장 느리죠.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걷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경계가 아직 발달이 다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과 끝이 느린 기관은 중추신경계고요. 근데 완성이 좀 빠른 게 있어요. 완성이 좀 빠른 그 기관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심장이라든가 팔이나 다리 보시면 이미 이런 애들은 발달 시작은 좀 느렸을 수 있는데 완성은 보세요. 심장이나 팔다리가 완성이 이제 8주 정도 지나면 완성이 돼 버리죠. 그래서 저희가 8주 이후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쵸. 팔다리까지 다 갖춰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태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8주 이전은 이런 게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배아라고 부르죠. 다릅니다. 8주 이후를 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 시작은 느렸으나 심장이나 팔다리의 완성도가 빠르다는 거.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지만 심장은 거의 어느 정도면 그렇죠. 5주 정도면 거의 다 완성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일단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정상적인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 여기까지 설명 마무리할게요.